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벌써 2일차, 3일차 이렇게 맞이했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권은 암호화폐 역사상 아주 초유의 사건이죠. 자, 그게 이제 승인이 되고 나서 이제 암호화폐가 전반적으로 다 올랐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죠. 비트코인에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 외에 이더리움이나 또 리플, 솔라나 그 외에 여러 종목들에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말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이 암호화폐든 주식이든 말이죠. 이 투자로 돈을 버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절감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이 투자로 돈을 벌기 쉬운 일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단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를 해가지고 싸게 사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비싸게 팔고 다시 나와서 또 싸게 사고 다른 종목 사고 이것은 이제 환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왜 우리의 꿈을 깨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게 진실이에요. 이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 종목의 가격은 말이죠. 단기적으로는 엿장수 마음대로 움직여요. 아주 장기적으로가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실적에 수렴해서 가니까 기업의 장기적인 전망을 어느 정도 볼 줄 알으면 장기 투자로 이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제 좋은 상승을 해나갈 그런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단기적으로는 제 멋대로 간다는 얘기죠. 정신 못 차리게 위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투자자들을 죄다 실망시키고 다 떨구고 그러고 올라간다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각양각색의 시장 참여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개인도 있고 기관도 있고 메이저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세력들도 있고요. 또는 작전 세력들도 있고요. 그러니 이제 그들 각각의 그 이해관계에 맞게 종목이 요동치면서 결국에는 이제 기업 실적에 수렴해서 가는 거예요. 기업 실적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실적을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말이죠. 투전반의 타짜들, 그러니까 엿장수들의 마음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단기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뛰어들어가지고 그 타짜들에게 돈을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라고 제가 매번 이렇게 강의할 때 그런 시장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코인 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우리 리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여러분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의 영원한 숙적 누구죠? 바로 이제 게리 겐슬러죠.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비트코인은 불법 활동에 사용되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변동성 자산이다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지금 엊그제 이제 승인을 해줘놓고 현물 ETF를 승인을 해줘놓고 바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불법 활동이라는 말까지 언급하면서 투기성 어쩌고 하고 상당히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기분 나빠할 만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게리 겐슬러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11일 날 승인을 해줬죠. 승인을 해주고 나서 연달아서 이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대다수 토큰은 증권이다. 증권법 적용을 받는 증권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밑에 보시면 이제 코인 투자는 위험하다. 코인 투자 위험하다는 그런 말까지야 할 수도 있는 말이겠지만 그 내막을 보면 이제 역시 모든 코인은 이제 증권이다라는 쪽으로 이제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엊그제 게리 겐슬러가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자산운용사 아크인베스트 있죠. 이번에 현물 ETF 이제 신청했다가 아크인베스트도 역시 이제 승인을 받았죠.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 그러니까 돈나무 언니요. 캐시우드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SEC 위원장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폄하하다니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분노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SEC 위원장이 자기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승인을 해놓고 성명을 발표했죠. 성명을 발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내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긴 했지만 비트코인 자체를 승인하거나 지지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다른 암호화폐들도 다 위험하니까 이제 그런 위험에 대해서 이제 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얘기한 것을 놓고 이제 캐시우드가 분노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말입니다. 이제 암호화폐를 지지하거나 또는 자산 운용사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취급하려고 하는 자산 운용사들, 많은 암호화폐 관련자들, 그들은 이제 당연히 자기들이 이제 밥줄이 달렸으니까 암호화폐를 놓고 자꾸 딴지를 거는 게리 겐슬러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 리플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말이죠. 그것이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맡은 바 직분, 그러니까 이제 견제를 해야 되는 그 직분을 어느 정도는 이제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이기는 해요.
아니 뭐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이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는 말이죠. 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고 민주사회가 이루어져 나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을 그냥 허락을 해버리면 민주사회의 질서가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다 길을 열어주기를 편하게 이제 제재 가하지 말고 그냥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야 편하니까요. 그러나 또 그것을 이제 감독하는 기관이 있고 그 감독하는 기관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제재를 가하고 견제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동안 만들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답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재판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칼을 휘두르는 검사가 있고 또 피고를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있고 또 검사와 변호사의 이제 법정 다툼, 법정 논쟁 속에서 마지막에 이제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있고 그렇죠. 그렇듯이 이제 이 민주사회에서도 이 암호화폐 업계와 그것을 담당한 이제 SEC 간에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새로운 암호화폐에 대한 좋은 결론들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잘 만들어져 나간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 말은 말이죠.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특히 이제 우리 리플 투자자들이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리플과 SEC 간에 지금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고 그 소송 뒤에서 지금 합의 무드가 지금 무르익어 가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좀 좋은 결론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SEC 위원장이 지금 또 암호화폐를 놓고 증권이다 어쩌다 하니까 지금 이 소송의 당사자인 리플랩스 회사 측은 물론이고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우리 리플 XRP 투자자들은 또 불안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왜냐면 지금 그 SEC 위원장인 이 게리 겐슬러는 꼭 끝까지 그 암호화폐를 다 탄압을 해가지고 이 암호화폐를 잘못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한꺼번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서는 오히려 미국은 물론이고 이제 전 세계 이제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밑바탕에 깔고 아직은 좀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엄격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 저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리플과 SEC 사이에 지금 마쿠에서 이제 어떤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런 합의라는 것도 말이죠. 그냥 리플이 다 증권이 아니다 라고 인정을 한다면 합의고 뭐고가 없죠. 그냥 리플랩스 회사가 승소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합의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작년에 이제 7월 13일 날 토레스 판사가 그런 결정을 내렸죠. 기관에게 판매한 것만 증권이라고 그랬어요. 거래소에서 이제 개인들이 거래한 것 그것은 증권이 아니고 이제 기관에 판매한 것만 증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레스 판사가 증권이라고 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SEC와 리플이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게리 겐슬러가 엊그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승인하고 나서도 또 암호화폐 전체가 뭐 다 증권이다 어쩌고 한 말에 너무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 관점으로는 말이죠. 시간이 갈수록 이제 게리 겐슬러는 암호화폐를 이제 수용하는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올해 11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이죠. 이 암호화폐 인구를 뭐 적으로 돌리고서야 바이든 정부가 이제 대선에서 승리하기가 힘들어지죠. 대선은 항상 이 박빙의 승부이죠. 그런데 이제 바이든 정부의 SEC가 암호화폐를 탄압하고 따라서 이제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게 되면 바로 이제 그 박빙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암호화폐 하는 인구들이 되겠죠. 그들이 대선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던질 리가 만무하다라는 얘기죠. 그런 구체적인 얘기 제가 일전에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들을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이죠. 뭐 소송 최종 판결은 뭐 4월달 어쩌고 하지만 합의가 되면 뭐 4월달까지 가지 않죠. 합의가 되면 어느 날 불시에 나올 수 있어요.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그게 뭐 며칠 뒤가 될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 아니면 뭐 이번 달 안에 될지 아니면 다음 달이 될지 더 걸릴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지금 합의 무드가 잘 무르익어 가고 있는 그런 짐작이에요. 조만간 그런 좋은 뉴스가 들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SEC와 리플 사이에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리플은 그동안에 이제 지지부진했던 모습들을 완전히 걷어내고 앞으로 놀라운 상승을 할 것이라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리플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한 번도 못 봤던 그런 가격을 향해서 줄기차게 이제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도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